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규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이제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증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중국 위에나, 그 다음에 원화, 미국 달러화 분석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특히 이제 이번 2월달부터 여름 때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아시아 증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흥국가 증시라 하는 거죠.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어떤 그림이고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 증시도 좋고,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자, 거기에 있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아침에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처럼 처음으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자,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자, 홍콩 H,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콩 H가 여기 올해 1월 달에 여기서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1월 29일부터 여기 2월 9일까지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요 저점 라인을 깨서 내려올 때, 특히 6, 7월 달에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았었고요.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홍콩 H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지점에서 가격이 빠졌지만, 자, MACD가 올라가고 스토캐스틱이 올라갔죠. 자, 요 지점에서 강력한 매집이 지금 들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어제 보면은 아예 그냥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1.28% 갭상승. 지수가 이렇게 1.28% 정도 갭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강한 매집이거든요. 강한 매집이 여기 아까 다이버전스 이론을 통해서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갭으로 뚫고 이제 61선 저항에서 약간 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술적 분석에서 자, 요거 61선 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항에서 한 맞은 거예요, 윗꼬리로. 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요 61선은 내려오고 21선이 올라가면서 두 개가 이제 정배이 되죠. 이게 골든 크로스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장기간 2달 정도 매집이죠.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61선하고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이 매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7월달하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극심한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가지고 뭐 세계 대공황이 온다네 안 온다네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론이 나왔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요 시청자분들은 요거를 주목을 해야 되죠. 요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요 위기 때문에 다 팔아요.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에서. 자, 그리고 단기 투자가들은 그냥 집에서 매매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매도에 일관한 거죠. 오르는 종목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작 찬스가 왔을 때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홍콩 H는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우리 코스피에 움직이는 방향하고 유사하게 움직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항생지수. 자, 항생지수도 우리 코스피하고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여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도 매집이죠. 가격이 빠졌지만 자, MACD가 올라가죠.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죠.
요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은 매수 다이버전스. 매수.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면은 강하게 21선을 갭으로 뚫었죠. 강한 매집이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항생지수나 홍콩 H 주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상해지수. 제가 자꾸 중국 쪽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증시하고 너무 연관이 깊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도 아주 지금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중국 중신증권이죠. 중국 증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척후병이죠. 자, 중신증권도 21선을 이제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좀 했는데 나머지 신흥국가들은 선진국을 제외한 그런 국가들을 말하겠죠.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 익숙하셔야 되겠죠. 자, 베트남 좋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7월달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베트남 대표적으로 신흥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도 지금 안정화돼가지고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말에서 8월 말 지금 8월 말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자, 12월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되게 보면 12월 달에는 좀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즉 큰 손들은 이거를 주로 요때 피합니다. 주식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8월 말, 9월, 11월 이렇게 가지고 요 3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뭐 1년 농사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은 임팩트가 있는 거죠. 임팩트가. 그래서 3개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지금 8월 말 되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그거를 박병준 전문가는 자,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이 환율 시장에서 지금 달러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8월 15일 이후로 꺾였죠. 자, 꺾였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꺾였어요. 자, 달러는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중국 위에나 강세. 8월 15일이 분기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위에나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위에나 잘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자, 쓰리봉이죠. 자, 쓰리봉입니다. 예, 그래프에서 쓰리봉 요 만들어진 그림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특히 C판은 급락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위에나는 1달러당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강세. 자, 중국 위에나가 강세로 내려오면 자,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이런 신흥국가들의 증시는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또 우리나라 원화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아예 지금 노골적으로 삼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요 고점에서 A,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본격적으로 A파동, B파동, C파동. 자, C파동은 밑으로 급락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다면 1달러당 원화에 교환되는 비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강세. 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급등. 자, 그런데 여기 넥라인을 깨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상당한 강세를 가져갈 수 있어요. 1050원까지도 올 수 있겠죠, 등이.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300원 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 코스피를 보면 이제 이 코스피가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2299 거기를 왔다 갔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여기 그 8월 16일날 저점을 만들으니까 홍콩 H나 홍콩 증시도 그러잖아요. 역시 그런데 여기서도 매집이 되고 있죠. 가격이 빼졌는데 지표값이 올라가는. 여기가 다 이렇게 다이버전스로 매집이 됩니다. 자, 그렇고 나서 지금 21선을 안착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2299인데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냐? 자,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본다면 저는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100%는 어떻게 맞추겠어요? 인간이 신도 아닌데 뭐 2600선까지는 2600선
그러면 2600선이면 올해 1월달 고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장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업종이 뭡니까? 많이 빠졌던 중권주. 중권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대신증권 보시면은 거의 뭐 17,900원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11,000원까지.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대신증권이 그러면 실적이 나쁘냐? No!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만 꼭 집어서 내가 설명드렸는데, 다른 중권주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 중권주.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대신증권 여기서 1차 상승했죠. 여기 눌림을 우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일단은 뭡니까 이렇게 있는데 약간 밑으로 떨어진 61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살만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중권주도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등 중권주들이 지금 실적이 2분기 때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3분기는 조금 이제 거래대금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겠지만, 이제 지수가 2600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고, 남북경제협력주,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살아나거든요. 그렇다면 중권주 좋고, 그리고 중권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로 이 거래대금, 이제 이렇게 브로커리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제 개인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 그 거래세, 그 수수료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인베스트뱅크, 즉 투자은행으로 변모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고 뭐 아니면 그 항공기 리스하고 빌딩 뭐 리스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하거나, 아니면 증권 상품 뭐 ELS 그다음에 ELW, 이제 그런 상품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거기서 얻는 수, 혹은 M&A를 중개하고, 아니면 회사 상장 IPO를 중개하고, 이런 부분, 즉 인베스트뱅크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지금 하고 있고,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증권사 수수료는 거의 없죠. 따라서 증권사를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권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판을 한 거죠. 우리 기관들이 막 냅다 던졌어요. 오판을 해가지고 이게 고점에서 40% 가까이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권주를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야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제 거시적인 거, 업종으로 판단한 건데,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지금 어제 밤이죠.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인데, 정확하게 오늘 새벽인데, 그러면 뭐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급등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한번 눌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한번 내일 만약에 눌러주는 하락이 나오면,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 급등해서 마감되는 걸 보고 아침에 공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결론은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고개를 쳐들면서 앞에를 다 뚫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저항이 왔어요. 그렇다면 다우지수도 내일은 살짝 눌러줄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결과가. 자, 그런데 이거 다우지수 올랐다는 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아침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래 제가 유튜브 강의는 아침에 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급등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급등으로 끝나면 당연히 뭐가 좋다는 호재 뉴스만 막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의 심리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안심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높아심에 의해서 제가 아침에 원래는 강의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어떤 종목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권주 아침에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사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오늘 그럼 매수 타임은 언제 하면 좋겠어요? 오늘 뭐 2시 넘어가서.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올랐다가 또 밀린다 이 말이에요. 혹은 내일 아침에. 그런 경우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내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추는 게 좋아요. 시장 동시에 미국 증시를 판단하고 따라가면 또 물립니다. 예, 물리면 또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북경제협력주 어제 많이 빠졌어요. 자, 이게 남북경제협력주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예. 자, 남북경제협력주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에서 강하게 어제 눌러줬거든요. 근데 눌러주면서 뭐가 나왔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주봉에서 5주선하고 10주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그리고 조만간에 종목들은 21선하고 61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눌러주는 것들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갔던 걸 일파고 이번 눌림목은 트럼프 입 때문에, 트럼프가 나 안 해! 또 이번에 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 이번에 또 안 해. 또 안 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안 해. 그러니까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뉴스만 막 나오고 있어요. 뭐 북한하고 미국 깨질 수 있다. 북미 회담 뭐 깨질 수 있고 안 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투자 경력이 20년 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100% 공감을 합니다.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아무리 똑똑한 천재도 주식을 모릅니다.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뉴스를 그 기자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트럼프하고 김정은 마음속에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 주봉상 5주, 10주가 정배열되고 20일, 60일선이 정배열되면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만 여기서 멈칫하면서 그런 뭐 이렇게 매집 기운만 나오면 오히려 강한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제가 남북관계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정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주가는 특히 남북경제협력주는 중요한 게 정치 심리.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박병주 전문가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거 정치 심리. 정치 심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박병주 전문가가 최초로 만들어낸 정치 심리. 자, 지금은 고도의 지금 정치 두뇌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큰 틀에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김정은 깨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절대 깨고 싶지 않죠.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김정은도 타격이 심하고 문재인 대통령 타격이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심합니다. 트럼프가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깨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의 고도한 협상술.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취소를 하면서 이제는 자, 9월 14일에서 15일 날 열리는 요때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입니다. 예정대로 열린다고 했거든요. 요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자, 거래일수로 본 다음에 약 지금 2주하고 4일 남았어요. 2주하고 오늘까지 포함하니까. 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9월 14일날, 15일날, 그 전에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사전장을 통해서 만약에 미국한테 비핵화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선물을 줄 것을 만약에 이제 약속을 받거나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4월 27일처럼 주가가 느닷없이 급등해버리는. 그러니 남북경제협력주는 좋은 소식에 따라서, 결정적인 좋은 소식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30%씩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물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원고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파워포인트나 기타 등등 그런 자료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즉석에서 제가 지금 오늘은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응이 좋다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